우리의 오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한 가족이 내린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짜 이혼, 그 어이없는 선택의 끝.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정미선의 목소리가 창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여자가 먼저 고개를 들었고 남자는 입술만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몇 분 전, 레스토랑 안에는 작은 트리들이 놓여 있었고 천장에서는 캐럴이 낮게 흐르고 있었다. 정미선은 혼자 식사를 마치고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았다. 크리스마스 저녁이었다. 커플과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붐비는 테이블 사이를 그녀는 가방을 들고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다. 문득 며칠 전 맞선 자리가 떠올랐다. 준호 씨는 가족이랑 잘 보내고 있으려나.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었다. 그때였다. 창가 쪽 테이블에서 유난히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정미선은 무심코 그쪽을 보았다. 한 남자가 여자의 접시 위에 고기를 올려주고 있었고 여자는 웃으며 그의 잔에 물을 따라주고 있었다. 자연스럽고 다정했다. 보기 좋네. 정미선은 잠시 그 모습을 보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걸음이 멈췄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도 캐럴 소리도 그 순간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남자의 옆모습이 낯익었다. 정미선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다시 그 테이블을 바라봤다. 남자가 웃으며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정미선의 눈이 커졌다. 준호 씨? 정미선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남자의 얼굴을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그런데 저 여자는 누구지? 그녀는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통화 목록을 열어 저장해둔 번호를 찾았다. 나준호. 정미선은 숨을 한 번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그리고 창가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하며 빛을 냈다. 정미선의 시선이 그 휴대폰에 고정됐다. 남자가 웃음을 멈추고 화면을 내려다봤다. 그는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앞에 앉은 여자 쪽을 힐끗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화면을 응시하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러 전화를 끊었다. 여보, 누구야? 여자가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핸드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아니야, 그냥 스팸. 정미선은 전화기를 천천히 내렸다. 가슴이 조여왔다. 저 사람 지금 내 전화 넘긴 거야?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남자는 다시 여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고 여자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뭐지, 이 상황. 정미선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계산대가 아니라 창가 테이블 쪽으로. 테이블 앞에 섰을 때 남자는 여전히 여자와 이야기 중이었다. 정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여자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밝은 표정이었다.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고 정미선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고 눈빛만 흔들렸다. 정미선은 그 표정을 보며 알았다. 이 사람에게서 설명보다 먼저 오는 침묵을. 시간은 거슬러 올라간다. 2년 전 겨울. 준호와 소연이 결혼한 지 1년이 되던 해였다. 소연은 시댁 거실에 앉아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영숙이 부엌에서 나오며 상을 훑어봤다. 소연아, 국그릇은 오른쪽에 놓아야지. 소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제가 깜빡했어요.
그녀는 국그릇을 옮겼다. 김영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젓가락을 들어 올렸다. 젓가락이 삐뚤어졌네. 이렇게 가지런히 놓아야 보기 좋지. 아유, 애가 어려서 이런 것도 모르나 봐. 소연은 다시 웃으며 젓가락을 고쳐 놓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잘할게요. 준호는 그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김영숙이 반찬을 하나씩 맛보며 말했다. 소연아, 나물에 간이 좀 센 것 같은데? 아이고, 손맛이 이렇게 없어서야 원. 소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소연은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는 옷을 벗어걸며 말했다. 자기야, 오늘도 고생했어. 소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 몰라, 스트레스 받아.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아이, 또 그런다. 엄마 말은 그냥 무시해 한두 번도 아닌데, 그러면 자기만 스트레스 받아.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화장실로 향했다. 소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 진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소연의 방 한쪽에는 명품 가방과 옷들이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사준 것도 있었고, 시어머니가 준 용돈으로 산 것도 있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부러워하는 눈빛들을 볼 때 소연은 그나마 위안을 삼았다. 이 정도면 좀 참을 만하지. 다들 이렇게 사니까. 그 후로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 심해졌다. 소연아, 몸 관리 잘해야지. 건강한 아이 낳아야 해. 그 이후로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다. 어느 날 밤, 소연은 침대에 드러누워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썼다. 준호가 옆에 눕자 소연이 벌떡 일어나 앉았다. 여보. 응? 나 진짜 못 살겠어.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왜? 소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매일이야, 매일. 어머니가 하루 종일 내 뒤에 붙어서 이것저것 지적하시는데 나 진짜 숨 막혀 죽겠어.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원래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소연은 이불을 확 잡아당겼다.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국그릇 놓는 것부터 젓가락 각도까지. 숨 쉬는 것도 눈치 봐야 하는데.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엄마가 용돈도 넉넉히 주고 편하게 살게 해주시잖아.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다. 역시 말해봐야 소용없어. 며칠 후, 소연은 친구를 만나 카페에 앉았다. 그녀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친구가 눈을 빛냈다. 와, 이거 신상 아니야? 너 요새 완전 부자 되었네. 소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가 사주셨어. 그래도 뭐 이런 건 좋긴 한데. 친구가 물었다. 그런데 왜 표정이 별로야? 뭐 안 좋은 일 있어?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언니,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랑은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진짜로.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정도야? 근데 집은 좋잖아. 돈 걱정도 없고. 소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그런데 너무 숨 막혀 죽겠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소연은 테이블 위의 명품 가방을 쓰다듬었다. 며칠 후 소연은 임신 소식을 들었다. 김영숙은 기뻐하며 소연의 손을 잡았다. 아이고, 우리 소연이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 준호도 아빠가 되는구나. 소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2달 뒤 소연은 유산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는 그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해.
준호가 겨우 내뱉은 말이었다. 소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괜찮냐고 물어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며칠이 지났다. 준호는 퇴근 후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거실은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방에 계셨고 소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맥주 캔을 땄다. 한 모금 마시고 천장을 바라봤다. 아, 스트레스 받아. 소연이랑 엄마 사이에서 죽겠네, 진짜. 그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문득 아무 근거도 없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혼하면 되겠네. 그는 웃었다. 괜찮아. 어차피 말로만 하는 거니까. 다음 날 준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소연은 그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준호는 맥주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소연이 말을 이었다. 나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어머니랑 떨어져서 살고 싶어.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소연아. 응? 우리 이혼하자. 소연은 눈을 깜빡였다. 뭐? 준호가 말을 이었다.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따로 산다고 해도 소용없어. 매일 전화하고 집에 오라고 할걸. 소연은 준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따로 살면 우리만 손해야. 생활비도 못 받잖아. 그럼 어떠하자고? 준호는 말을 이었다. 차라리. 아니, 엄마한테는 이혼했다고 하고 우리는 이혼한 척만 하고 그냥 따로 살면 돼. 그럼 엄마도 더 이상 신경 안 쓰실 거고. 어때?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아니,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 어머니 간섭은 안 받고 시댁 도움은 받을 수 있겠네? 그저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어차피 진짜 이혼은 아니잖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소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어차피 가짜로 이혼하는 거니까. 소연이 문득 물었다. 그럼 우리 살 집은 어떻게 해? 준호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걱정 마. 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두 사람은 가짜 이혼을 결정했다. 해결 대신 도망을 선택한 남편. 물질은 챙기고 책임은 피하려 한 아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맞장구 친 두 사람. 둘 다 어른이 되지 못한 선택이었다. 며칠 후 소연은 짐을 꾸렸다. 짐이 참 많았다. 온갖 명품 옷들과 명품 가방들, 액세서리. 그동안 시댁에서 사준 모든 짐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을 나가 당분간 호텔에 머물기로 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시댁 거실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김영숙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엄마. 응?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소연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아니, 할 거야. 김영숙은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뭐? 그동안 엄마 모르게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그냥 안 살기로 했어. 소연이도 오늘 집 나갔어. 김영숙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눈은 커졌지만 표정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그래. 어차피 마음에 안 들었던 애였는데.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둘의 가짜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소연은 호텔에 머물고 있었고 준호는 시댁에서 혼자 지냈다. 겉으로는 이혼한 부부였지만 둘은 몰래 연락하며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참 뒤 준호는 시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김영숙이 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준호야, 엄마가 내일 약속 하나 잡았어.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무슨 약속? 맞선.
준호는 눈을 깜빡였다. 뭐? 김영숙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이제 새장가 가야지. 이혼했는데 혼자 있으면 뭐해? 준호는 당황했다. 엄마, 벌써 무슨, 나 결혼 생각 없어. 없긴 뭐가 없어. 나이도 있는데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지.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아, 이런 건 생각 못 했는데. 다음 날, 준호는 어머니가 정해준 카페에 나갔다. 마지못해 나온 자리였다. 나오기 전 어머니가 단단히 일렀다. 너 결혼했던 거는 모르니까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체면이 중요했다. 아들의 거짓말처럼, 며느리의 이기심처럼 김영숙도 맞선녀의 실망보다 자기 아들만 지키면 그만이었다. 결국 그녀 역시 자기 사람만 생각하는 어른이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을 나섰다. 카페. 테이블 건너편에는 정미선이 앉아 있었다.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태도였다. 안녕하세요. 정미선입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 준호입니다. 정미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일 하세요? 유통회사 다니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준호는 처음엔 시계만 힐끗거렸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정미선은 부담스럽지 않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요즘 일은 괜찮으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냥 그렇죠 뭐. 바쁘긴 한데. 정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들어주었다. 힘드실 것 같아요. 유통 쪽은 요즘 경쟁도 심하다던데. 준호는 그녀의 말에 조금 놀랐다. 잘 아시네. 대화가 이어지면서 준호는 점점 편안해졌다. 정미선은 그를 평가하지 않았고 그저 들어주었다. 준호가 회사 이야기를 하자 정미선은 공감하며 웃었다. 그런 상사 있으면 정말 힘들죠.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준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이 여자 참 괜찮네. 맞선이 끝나고 준호는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다.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야. 이야기도 잘 통하고 왠지 위로가 돼. 맞선 며칠 후 준호는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응? 나 나가서 살고 싶어. 김영숙은 수저를 내려놓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혼자 살고 독립해야지. 김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우리 아들 나가서 어떻게 혼자 살아? 밥은 누가 해주고 빨래는 누가 해줘? 엄마, 요즘엔 다 배달도 되고 세탁소도 있잖아. 그래도 안 돼.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집 좀 해줘. 내가 자주 올게. 엄마 보러 맨날 올게.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 김영숙은 그 말에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아들의 말이 마치 재혼을 하겠다는 수락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나면 또 데려올 수도 있지. 진짜 자주 와. 응,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올게. 김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가 알아볼게. 2주 후, 김영숙은 아들에게 열쇠를 건넸다. 여기, 내 집. 준호는 열쇠를 받아들며 웃었다. 고마워, 엄마. 자주 와야 해. 약속했지? 응, 꼭 올게. 그날 밤, 준호는 소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소연아, 오빠가 해냈다. 소연은 즉시 답장을 보냈다. 진짜? 너무 좋아. 언제 이사해? 나 여기 너무 답답해. 주말에 바로 이사하자. 주말. 소연은 짐을 들고 새 아파트 앞에 섰다. 준호가 현관문을 열자 깨끗한 거실이 펼쳐졌다. 아, 이제 해방이다. 소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준호도 웃으며 말했다. 그동안 고생했다, 소연아. 우리 여기서 알콩달콩 살아보자. 소연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너무 고마워, 오빠. 나 정말 이제 숨이 쉬어져.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게. 이제 나도 너랑 엄마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겠다. 소연도 옆에 앉았다. 근데 정말 괜찮을까? 가짜 이혼인데. 준호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일단은 우리만 생각하자.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어, 오빠. 소연은 기분이 좋았다. 드디어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겠네.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그날 밤 소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준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정미선의 명함을 꺼냈다. 잠시 망설이다 문자를 보냈다. 미선 씨, 잘 지냈어요? 저번엔 좋은 시간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정미선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네, 좋아요. 목요일 저녁 어떠세요? 준호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그때 뵙겠습니다. 어머니가 마련해준 집. 가짜 이혼으로 얻어낸 독립. 시어머니는 아들이 새 출발을 하는 줄 알았고 아들 부부는 어머니 몰래 함께 살고 있었다. 그리고 준호는 맞선 여와의 만남도 이어가고 있었다. 거짓말 위에 쌓인 거짓말. 이들의 연극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직은. 목요일 저녁. 준호는 정미선과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다. 정미선은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미선은 준호의 말을 끊지 않았다. 준호는 그녀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역시 미선 씨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 준호가 말했다. 일찍 만나 식사라도 함께하면 좋은데 오늘 일이 늦게 끝나서 아쉽네요. 다음에 만나면 맛있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정미선은 미소를 지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지금도 좋았어요. 준호는 그 말에 묘한 설렘을 느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지금도 좋았어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다. 정미선과의 만남은 늘 준호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다. 아니, 편안함 그 이상이었다.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도 좋았어요. 연락 주세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준호는 퇴근길에, 점심시간에, 틈날 때마다 정미선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도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미선 씨랑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정미선은 따뜻하게 답장을 보냈다. 힘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준호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소연 몰래. 준호는 정미선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시 레스토랑. 크리스마스 저녁. 정미선은 혼자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창가 쪽 테이블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준호 씨? 가족 모임 한다던 준호 씨가 여기 왜? 정미선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준호의 얼굴을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그런데 저 여자는 누구지? 그녀는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통화 목록을 열어 며칠 전 저장해둔 번호를 찾았다. 나준호. 정미선은 숨을 한 번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그리고 창가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하며 빛을 냈다. 정미선의 시선이 그 휴대폰에 고정됐다.
준호가 웃음을 멈추고 화면을 내려다봤다. 그는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앞에 소연 쪽을 힐끗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화면을 응시하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러 전화를 끊었다. 여보, 누구야? 소연이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핸드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아니야, 그냥 스팸. 정미선은 전화기를 천천히 내렸다. 가슴이 조여왔다. 저 사람 지금 내 전화 넘긴 거야?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준호는 다시 소연에게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고, 소연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뭐지, 이 상황. 정미선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계산대가 아니라 창가 테이블 쪽으로. 테이블 앞에 섰을 때 준호는 여전히 소연과 이야기 중이었다. 정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준호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준호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정미선은 다시 물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소연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밝은 표정이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고 눈빛만 흔들렸다. 소연이 물었다. 오빠, 이 사람 누구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연은 정미선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저기요, 우리 오빠 아세요? 정미선은 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준호 씨, 이게 무슨 상황이죠? 소연은 준호를 바라봤다. 오빠 뭐야? 왜 말을 안 해? 준호는 여전히 침묵했다. 소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여보, 이 여자 누구냐고. 정미선은 그 말에 눈을 깜빡였다. 여보. 정미선은 준호를 바라보고 입을 열었다. 준호 씨 결혼했어요? 준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소연은 다시 물었다. 오빠, 대답 좀 해봐.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해. 그는 짧게 말하고는 레스토랑 밖으로 걸어 나갔다. 소연이 뒤를 쫓으며 소리쳤다. 오빠, 어디가? 하지만 준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정미선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아 멍하니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먹다 만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정미선은 그 표정을 보며 알았다. 이 사람에게서 설명보다 먼저 오는 침묵을. 정미선은 조용히 레스토랑을 나섰다. 한편 준호는 레스토랑에서 멀리 떨어진 골목에 서 있었다. 숨이 가빴다. 그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였다. 아, 지읒댔다. 어떻게 하지? 핸드폰이 계속 진동했다. 소연에게서 온 전화였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바라봤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숨을 내쉬었다. 소연은 레스토랑 밖에서 준호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울리다가 끊어졌다. 나준호, 아주 가지가지하네. 너 오늘 죽었어. 소연은 핸드폰을 내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 진짜. 어디로 도망간 거야?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근처 찜질방에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다. 핸드폰에는 소연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쌓여 있었다. 준호는 핸드폰을 끄고 눈을 감았다. 설명도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도망치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침묵과 도망. 그것이 준호가 선택한 방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미선은 핸드폰을 들고 망설이고 있었다. 화면에는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준호의 어머니였다. 정미선은 숨을 한 번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김영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저 정미선입니다. 아, 미선 씨. 무슨 일이에요? 정미선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님, 어제 준호 씨를 봤어요. 레스토랑에서요. 그래요? 여자분이랑 같이 계셨어요. 그분이 준호 씨를 여보라고 부르더라고요. 김영숙의 숨소리가 멈췄다. 정미선은 말을 이었다. 그냥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알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통화가 끊어졌다. 정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김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여보라고? 그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김영숙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준호가 사는 아파트. 김영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소연이 서 있었다. 어머니.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네가 왜 여기에? 김영숙은 소연을 바라보며 한 발 앞으로 들어섰다. 들어가도 되겠니?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영숙이 들어서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 김영숙은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다. 설명 좀 해봐. 준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소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영숙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어제 레스토랑에서 같이 있었다는 여자가 소연이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김영숙이 다시 물었다. 너희 이혼한 거 아니었어? 준호는 작게 대답했다. 미안해 엄마. 가짜로 했어. 김영숙은 눈을 감았다. 가짜로? 응. 김영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물었다. 그럼 처음부터 엄마를 속인 거야?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김영숙은 목소리를 높였다. 대답 좀 해봐. 미안해 엄마. 김영숙은 소연을 바라봤다. 소연이 너가 말해봐. 가짜로 이혼했다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엄마 우리도 힘들었어. 같이 살 때 엄마랑 소연이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진짜 힘들었다고. 김영숙은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는 말을 이었다. 나도 다 생각해서 그런 건데 이게 최선이었어.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김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김영숙이 말을 이었다. 아니 그렇다고 가짜로 이혼했다고 속이고 니들끼리 이 사달을 만들어?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니들 제정신이야? 내가 맞선까지 주선했잖아.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선 씨한테 내가 이혼했다는 것도 숨겼어. 재혼이라는 걸 말 안 했다고. 미선 씨 전화 받고 내가 얼마나 낯 뜨거웠는지 알아? 엄마 입장은 뭐가 돼?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지금 너네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엄마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김영숙은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무슨 짓을 당한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엄마. 준호가 뒤를 쫓았다.
김영숙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나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다. 엄마 미안해. 김영숙은 준호를 바라봤다. 미안하다면 다야. 너는 도대체 하는 짓마다 이 모양이니?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김영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눈물을 삼켰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김영숙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운전대에 이마를 대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 내 탓인가? 집. 준호와 소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 몰라. 미치겠다. 소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님, 시간이 조금 지나면 풀리지 않을까?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래, 맞다. 그럴 수도 있어. 엄마 원래 화내다가도 금방 푸시잖아.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일단 며칠만 기다려보자.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러다가 우리 진짜 이혼하게 되는 거 아니야? 준호는 말했다. 일단 좀 있다 보면 뭐 방법이 생기겠지.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이 가족은 그 누구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다. 형식적인 사과만 있었을 뿐 진심은 없었다. 여전히 둘은 자기들만 생각하는 어린애였다. 책임보다 편함을 선택했고 해결보다 회피를 택했다. 그들은 몰랐다. 맞선녀를 속인 것도 어머니를 이용한 것도 아내 몰래 다른 여자와 연락한 것도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며칠 후, 김영숙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집 비워. 월세 계약 끝나면 나가. 준호는 문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소연이 물었다. 왜? 뭘 하셔?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 미치겠다. 엄마가 나가래. 어머니가 마련해준 집. 가짜 이혼으로 얻어낸 독립. 하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집보다 더 컸다. 신뢰, 책임, 그리고 어른이 되어야 할 시간. 가장 어른인 줄 알았던 사람조차 어른이 아니었던 이야기.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한 줄 한 줄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